네, 류현경 배우님은 이제 두 번. 네, 뭐 이제 가장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범 역할한 박정민입니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지젤 오인숙 역을 맡은 이현정입니다. 이 영화 각본 감독 맡은 김경원이라고 합니다. 귀염둥이 제임스 역할을 맡은 네, 먼저 그 감독님께 여쭤보고 싶은 그런 건데, 이 작품 이제 각본 이야기 준비하기 시기에 대한 그 계기가 어떤 것이었는가, 모티브가 어떤 것이었는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게 사실은 마땅히 계기가 있다기보다는 그 TV 프로그램을 한번 이제 본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나왔던 어떤 그 연예인 분께서 그 미술 작품을 우즈베키스탄에서 아주 싸게 샀다고 하더라고요. 아주 싸게 샀고, 근데 그게 이제 그 작가가 그 우즈베키스탄인가 키르기스탄인가 잘 모르겠는데 그 나라에서는 되게 유명한 작가라고. 그래서 싸게 샀다. 그러면서 나는 그 작가가 정말 오래오래 살았으면 좋겠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그 예능 프로그램에서 오래오래 살았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순간 약간 살기가 느껴졌거든요. 그 말에. 네, 그러니까 약간 반어법으로 약간 웃자고 하는 소리로 한 얘기가, 그 결국엔 어떻게 보면은 작품을 구입한 사람은 이 작가가 정말 죽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으로 처음 시작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미술계 쪽에 이제 낭만주의화 이후로 늘 많이 나오는 소리가, 화가가 죽어야 이제 그림의 가격이 오른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빈센트 반 고흐도 살아있을 때는 그림을 거의 못 팔다가 이제 돌아가시니까 이제 가격이 바뀌는. 네. 그래서 저는 보면서 생각난 얘기가 그 한 2년 전에 그 팀버튼 감독님 작품 중에 그 보면은 이제 그 빅 아이즈, 거기서 보면은 이제 자기 이름으로 작품을 못 내는 여류화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에미 아담스. 근데 그런 것도 생각하신 건가 하면 여쭤보고 싶었어요. 그 작품이 저희가 이제 시나리오를 다 쓰고 다 했을 때 그때 이제 나왔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래가 동시에 거의 나왔는데, 그때 이제 그런 비슷한 개념으로 신현식 감독님의 러시안 소설인가? 그것도 약간 그 영화를 제가 보지 못했지만 약간 비슷한 어떤 개념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그거 상관없이. 네. 그리고 이제 그 류현정 배우님 여쭤보고 싶은데, 저는 이제 죽다 살아나신 이 캐릭터 이게 각본을 받아주시면서 또 어떤 기분이셨을지 좀 궁금해서요. 한번 관객 여러분께 얘기 한번 해주셔서 하고요. 대역을 맡으시면 어떤 이제 심정으로? 이제 시나리오에서 영화에서 보셨겠지만 어떤 그 여자가 가짜에 대한, 진실에 대한 진짜 가짜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저랑 좀 비슷했던 것 같고,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어떤 직업이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그런 생각을 많이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네. 갑자기 제가 까마귀 고기를 먹었는지 뭘 말씀을 드려야 될지 네, 그때 기억나는데 네, 마이크 좀 말을 잘못했나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 대본을 처음 받았을 때 화장실에서 다 읽었어요. 저는 그렇게 집중력이 좋지 않아서 한 번에 그렇게 잘 못 읽는 스타일인데, 정말 한 화장실에 1시간 가량 앉아서 다 읽은 것 같습니다. 정말 재밌게 봤고, 근데 제가 오늘 이 영화를 처음 봤거든요. 근데 되게 놀라운 것은, 저는 이 영화가 또 저는 제가 찍은 것만 봤기 때문에 그냥 코미디 영화인 줄 알았는데 그냥 웃기다가 끝날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이게 울림이 있는 작품인 것 같습니다.
우리 뛰어난 두 배우들의 열연과 또 우리 저희 감독님의 그 빛나는 연출로 이런 뭐 엄청난 뭐 스펙타클한 감동은 아니지만 우리 마음속에 생각할 수 있는 어떤 그 잔잔한 감동을 작은 울림을 줄 수 있는 작품인 것 같아서 저는 참 뿌듯하고 저희 감독님 그리고 저희 두 배우분들에게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합니다. 이 작품에 참여하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 이 좋은 작품 좀 많이 홍보해 주시고 많은 좋은 기사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제가 좋은 평을 악마에게 영혼을 팔아서 쓰겠습니다. 아주 영화도 저 너무 재밌게 봤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그 사실 박정민 배우님도 그 소감 얘기해 네, 간단하게 소감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저 영화 보면서 그 굉장히 진짜 뭔가 울컥 갑자기 확 기분이 막 반전되는 순간도 있잖아요. 갑자기 확 욕이 나오려는 그때 그 압도적인 포스 정말 끝내주셨습니다. 개인적으로. 감사합니다. 스크린을 뚫고 나오는 강렬한 노래. 저는 이 영화가 스릴러 영화인 줄 알았는데 아니 코미디의 스릴러. 네. 종원이 형 나오는 장면을 보니까 코미디 영화 같기도 하고 영화 보니까 감회가 새롭네요. 저희 이거 찍은 지 한 1년 정도 됐는데 보면서 우리가 이런 영화를 찍었었구나라는 추억에 적기도 하고요. 보면서 좀 생각할 거리가 많은 특히 또 이런 예체능계에 있는 분들이 또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참 많은 영화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영화 보면서. 정말 복합 장르 영화, 코미디의 스릴러의 또 예술가의 이야기. 네, 게다가 생각할 것까지 많은. 네. 그 사실 저는 이제 이번에 이제 이 영화를 이제 보면서 이제 좀 생각난 얘기 하나 있거든요. 혹시 일본 다도의 대도라고 불리는 세노 리큐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남긴 게 있어요. 어떤 얘기를 남기냐면은 이제 그런 사람이 보통 대나무 숟가락이나 아니면 이제 손발 같은 되게 하찮은 물건도 세노 리큐가 강정을 하면은 되게 비싼 가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당시 일본 영주 중에 한 사람이 당신은 사기꾼이다. 어떻게 그런 하찮은 물건들에 당신이 그렇게 가격을 매기는 것만으로 그렇게 많이 남겨먹을 수가 있냐? 이건 사기 아니냐 하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샌노리큐가 이런 말을 했대요. 어떤 말을 했냐면은 이제 사람들은 이렇게 가격을 매기지 않으면 그것의 가치를 모른다. 그런 얘기를 한 게 이번 이제 아티스트 다시 태어나다 보면서 진짜 이게 되게 웃기기도 하고 어떤 어떤 한 예술가의 어떤 이야기이기도 하면서 그러면서 보면은 우리가 보는 예술의 본질이란 건 무엇인가에 대한 꽤 묵직한 주제를 담고 있는 영화가 아닌가. 그래서 저는 웃으면서도 이거 웃을 영화가 아닌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감독님께서는 또 어떻게 주제적인 측면에서 스스로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코멘트 부탁드립니다. 네, 그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처음에 이제 오윤숙이 등장할 때 사실 좀 그런 문제 얘기를 막 이제 계속 이제 막 읽고 스스로가 얘기를 하는 거가 이제 처음에 시작으로 들어가는데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을 이제 저도 했었고, 네.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을 사실은 되게 많은 분들이 알고는 있고 인식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입 밖에 꺼내기에는 사실은 약간 좀 뭔가 내가 사실은 잘 몰라서 그러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냥 그 생각을 그냥 담아두고 마는 정도 수준에서 그냥 멈추는 경우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만약에 이야기를 풀어서 좀 더 우스꽝스럽지만 사실 우스꽝스럽지 않게 그렇게 만들게 되면 되게 많은 분들이 맞아 나도 사실 저런 생각 한번 해봤어 라는 그 공감대가 형성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었고, 네, 그 누구나 사실은 다 각자 갖고 있는 그 본질이란 그 개념은 사실 굉장히 상대적이고 사실 절대적인 가치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그 어떻게 말로써 명료하게 이렇게 한 줄로 나타낼 수가 없는 되게 약간 무형의 것이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정말 약간 물처럼 약간 흘러 가면서 약간 그런 어떤 바구니에 담게 되면 약간 이런 우스꽝스럽지만 사실은 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가깝게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만들었던
것 같아요. 네, 좀 더 이제 시청자에게 관객들에게 생각할 일도 많이 남기는 곳이고. 네, 근데 그래서 이 영화 보면 저 후반부에 이제 그 부활했다고 해야 되나요? 라자루스 증후군? 네. 실제 있는 거예요? 네네. 아, 네. 그럼 저 라자루스 하니까 인터스텔라 생각나고 나는데, 네네. 네, 아무튼 그 부활하신 이제 지제에게서, 네, 그 보면 후반부 장면이 다 이제 전시회에 가는데 갤러리에, 근데 거기서 보면 이제 들리는 말들이 대사들이 되게 재밌는 게 전부 다 이게 얼마나 비싼 그림이야 얘기예요. 전부 다. 네. 그냥 일부러 다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거 네, 네. 일부러?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과대평가되어 버린 그 지젤의 작품을 스스로가 맞닥뜨렸을 때 이 지젤이라는 캐릭터는 이거를 감내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그 감정을 좀 보여주고 싶어서 약간 그런 가격에 대한, 왜냐하면 그 사실 지젤이라는 인물은 기본적으로 경제적인 개념이나 사회적인 어떤 그런 것에 대한 사실 흉내만 낼 뿐이지 그런 경제적 개념과 그 사회성이 전혀 결여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것만큼은 스스로가 느낄 때, 지젤이라고 스스로가 느낄 때 전혀 용납이 안 되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이야기, 이 작품 본질에 대한 이야기가 좀 비아냥으로 들리고 사람들한테 들리는 이야기, 자기가 스스로 부끄럽다고 스스로 느끼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어요. 네. 그럼 이제 지금 이제 앞서 예고 드린 대로 이제 한 가지만 더 여쭤봐야 되죠, 감독님께. 촬영할 때 네네. 이 촬영을 되게 아름답게 네네. 했어요. 영화를 색감이나 네네네. 또 게다가 요즘 영화들이 보면은 되게 저렇게 뭔가 2-3샷으로 거리를 좀 두고 네네. 그러면 또 테이크를 좀 평균 테이크가 그렇게 길지가 않거든요. 되게 보면 네네. 빨리 이제 숏 리버스 끊어서 간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네네. 그래서 되게 촬영을 되게 고전적으로 하셨거든요. 이것도 네, 이제 뭐 맞아요. 촬영 감독님하고 네네. 이렇게 얘기를 하실 때 그런 컨셉도 의도하신 거지. 네네. 그 색감이나 네네. 네, 이런 것도 있고 카메라 혹시 이거 레드입니까? 아니요, 이게 알렉사? 알렉사. 아, 알렉사 XT예요? 네네네. 아, 알렉사였고 그 기본적으로 화면비도 약간 이 그림 자체가 하나의 캐릭터로 놓고 보았을 때 네. 기본적으로 사실은 이게 영화상으로 봤을 때는 어울리지가 않는 화면비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인물이 몇 명 나오지 않지만 그림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그림을 담을 수 있는 화면비로 일부러 가장 넓은 걸로 썼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약간 고전적으로 약간 비교 부리고 싶지 않았고 그 기술, 그러니까 예쁘게 보이려고 사실은 말씀하셨지만 예쁘게 보이려고 뭔가 카메라를 노력을 해버리면 약간 반감이 들 네, 그렇죠. 느낌이 조금 거부감이 좀 있어서 TV 스타일로 가는 게 네네. 되게 난잡한 게 있으니까. 네네네. 그게 좀 저는 개인적으로 거부감이 좀 있어서 기본적으로 좀 고전적으로 가고 이야기 그 대신에 저희가 그 예산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를 좀 이제 커버를 치기 위해서 약간 핸드헬드로 하면서 약간 좀 라이브감 네, 살리면서 정적인 심사수도로 흔들리죠, 카메라가. 네네네네. 그러면서 좀 그런 균형, 그리고 이제 색감 같은 경우에는 이게 미술 영화다 보니까 아무래도 자연스럽게 그 색감은 촬영 감독님하고 이건 색감은 조금은 그래도 네, 각 장면마다 이 네. 지배적인 색감들이 할 수 있는 네,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게 해서 표현이 되면 약간 글 자체가 그냥 하나의 그림으로 좀 보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냥 어떤 그냥 목표를 갖고 이렇게 촬영을 했어요. 답변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그 이제 윤정 배우님 이제 그림 직접 그리신 거세요 혹시? 이거 여쭤보고 싶었는데 그 영화에서 보면은 이게 보면 되게 그림만 딱 나오면은 그러면 다른 분이 그리고 이제 그냥 이렇게 캐릭터를 그냥 연결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몇 번 보면 직접 붓질을 하는 장면들만 후반에 나오잖아요. 뭐 직접 그리시거나 아니면 이렇게 준비하시는 과정이 있으신가 그것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동양화를 그리는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고 굉장히 길더라고요. 그 과정이. 네. 근데 그리기까지 그것만 일단 배우고 네. 그 뒤에는 제가 못하는 그 뒤에 영역은 할 수 있는 진짜 그리셨다고 하면 대박인데. 네. 그렇습니다. 네, 대박입니다. 네. 박수 쳐주세요, 이럴 때. 그럼 지금부터 이제 앞서 예고 드린 대로 이제
거기 관객분들의 질의응답 시간이 있고 그리고 제일 처음 손을 드시는 분 5분께 포스터가 지금 드셔봤자 소용이 없어요 지금. 네, 질의응답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손 들어주십시오. 네, 그쪽에 여기 몇 번째 자리죠? 하나, 둘, 셋, 다섯 번째 쪽에. 아니요, 그 앞에, 네. 마이크 드리세요. 들려요. 조금 더 크게 부탁드립니다. 라우드하게. 여주인공이 여긴 내가 있을 곳이 아니다라면서 면접장에서 그런 말을 하는 걸로 봐서 지젤이라는 이름이 약간 여주인공이 되고 싶은 비범한 천재를 의미하는 것 같아요. 그 이름이. 근데 왜 그 이름에 있어서 지젤이라는 걸 사용하셨는지 거기에 특별한 의미가 있는지 궁금해요. 그런 부분이 이제 그게 나오잖아요. 그게 이제 왜 지젤이에요라고 박재만이 물었을 때 사실은 실질적으로는 아무 의미가 없고요. 지젤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젤이. 그리고 왜냐 이름이 그냥 예쁘니까 오인숙이라는 이름 그러니까 그거는 약간 자기 정체성인 건데 스스로가 느낄 때 오인숙이라는 정체성을 스스로가 좋아하지 않았고 자기가 원하는 삶이 아니었고 실패했고 아무것도 다 아닌 것 같은 사람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상향의 이름으로 좀 예쁘게 좀 더 예쁜 좀 자기가 원하는 이름으로 다시 살고 싶다라는 느낌으로 해서 그냥 지젤이라고 했어요. 원래는 실질적으로는 스밀라라는 이름이었어요. 처음에. 잘 바꾸셨습니다. 네, 그럼 이제 배우님께서도 한번 말씀 코멘트 하실 게 있으신지. 네, 없어요. 네. 그럼 일단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네, 저 뒤쪽에 저기 거의 끝부분에 흰 옷 입으신. 네. 아우 좀 멀리까지 제가 발견하기 힘들어요. 되게 보면 GV 할 때 보면은 시야가 닿는 데까지만 하시기 때문에 제가 넓게 보려고. 네. 저 영화 되게 재밌게 잘 봤고요. 보면서 그 말이 되게 생각났어요. 앤디 워홀이 전에 했던 일단 유명해지면 똥을 싸면 사람들이 박수를 쳐준다 그 말이 너무 생각났었는데 그림을 선정하시는 기준이 궁금해요. 제 주관적 생각으로는 만약에 그 그림도 되게 아마추어인 분이 그렸으면 되게 관객들에게 2차적으로 허를 찌를 수도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어가지고 어떤 기준으로 선정을 하셨는지. 그 그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게 본질에 대한 그래도 용감하게 그리고 뻔뻔스럽게 약간 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었으니까 그 본질에 제일 가장 가깝게 해석이 될 수 있는 것들이 만다라라는 그림이었었어요. 만다라라는 뜻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본질이라는 뜻이고 본질은 변한다라는 만다라가 이제 본질이 변한다라는 뜻인데 그거를 이제 미술 감독님하고 이제 오랜 시간 상의를 하면서 약간 만다라에 가깝게 뭔가 작품 해석이 그래도 풍부하게 될 수 있을 만큼 만다라의 형상을 갖고 좀 했으면 좋겠다. 가 저희의 목표였죠. 이게 잘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는 사실은 잘 모르겠는데 저희의 목표는 어쨌든 간에 그 만다라의 형상을 조금이나마 많은 이제 해석거리가 느끼게끔 그래서 그 만다라라는 그 기본 베이스는 개념이 거기에 들어있었습니다. 영화 안에서. 그러면 영화상 나온 그림은 이제 다른 작가분 어떤 작가분? 그냥 일반 그 작가분이 그리셨어요. 네, 역시 성함을 밝히지 않으시고 보니 또 신비주의 전략 그림까지 올라갑니다. 네, 그럼 이제 세 번째 질문. 네, 저기 앞에 저번에 거기요. 마이크. 궁금한 게 아까 관객석에서 같이 영화를 보셨잖아요. 그래서 배우의 입장이 아니라 관객의 입장에서 영화를 보실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영화 보시면서 배우분들께서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이 좀 좋은 질문 주셨습니다. 네, 그럼 배우분들 한 말씀씩 다. 저는 모든 장면에 다 인상이 있어요. 세상에 너무 감동을 받아서 이런 영화를 제가 참여하게 돼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다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아니 근데 사실 그 지젤이 저는 그 처음에는 되게 웃긴 장면으로 나오잖아요. 지젤이 저는 뭐 예술가입니다. 뭐 제가 있을 곳이 이런 곳이 아닌데 뭐 어쩌고 그 대사들이 나중에 다시 나올 때 그때 제가 감동받을 줄 정말 몰랐는데 감동스럽더라고요. 저는 그 장면이 가장 인상에 남습니다. 네, 저는 그 영화실에서 제가 그 간호사로 나오신 분이 저희 영화 연출부 친구예요. 그래서 굉장한 연기를 굉장한 에너지를 느꼈어요. 네. 관객석에서 봤지만 관객입장에서 보지를 못해가지고 저는 영화를 처음 봐서 기억에 남는 장면은 강간을 너무 많이 당하는 거 같아요. 되게 웃기더라고요. 그 대본 볼 때도 그 대본이 대사가 너무 웃겼는데 종원 형이 잘해주셔가지고 너무 웃겼습니다. 실로 막장 드라마를 방불케 하는 대사였죠. 네. 그러면 이제 다음 질문 몇 년이죠? 끝에서 끝에서 네 번째 열에 공로를 보시는 손 드신 분, 중앙에요. 네. 제가 관심법을 알아가지고 성함을 말씀드릴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못해서. 감사합니다. 네. 이런 질문 해주실지 모르겠는데 재범이라는 인물이 원래는 아버지가 아끼는 그 동작을 사람을 말해준 그 사람을 멋있다고 생각을 했었잖아요. 그럼 나중에는 지들을 죽이는 선택을 하게 되는데 가짜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멋있다고 생각하는 아이가 그런 선택을 하게 된 그런 계기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감독님이랑 그 얘기를 하신 시점이 좋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뭐 1타 4피, 네, 한 질문으로 이제 네 분께 다 답변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었네요. 네, 그 장면 저기 병원 앞에서 하는 장면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청와백자 뭐 그 대사가 그날 만들어져가지고요. 즉흥적인. 네, 그날 그냥 받아서 이렇게 한 대사라서 죄송합니다. 그 생각을 제가 미처 못했는데 그날 이렇게 받아서 그날 이제 재범의 역사가 좀 생긴 거죠. 촬영 초반이었는데 근데 그냥 영화를 봤을 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뭐 가짜라고 말한 게 그냥 멋있어 보이는 게 아니라 그냥 와서 계속 감독님이 본질을 말씀하시는데 이거를 우리는 진짜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그 사람은 가짜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 진짜를 꿰뚫어보는 그 눈이 멋있었던 거 아닐까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 말에 첨언을 하자면 정말 맞는 말씀이시고 그러니까 그걸 꿰뚫어보는 사람이 멋있어 보여서 그렇게 살고 싶었던 자기 자신이 마지막에 지젤이 살아나 버리면 그런 자기가 꿰뚫어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지 못한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사기까지 저지르게 되는 과정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는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고 정말 스스로가 그걸 꿰뚫어 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지금 상황이 이렇게 말도 안 되게 진행이 되어 버리는 자체가 믿어지지가 않는 스스로가 그런 상황이 되어 버리면서 결국에는 그거를 스스로가 인정하지 못하고 재범이 겁쟁이니까 비겁하고 겁쟁이니까 그거를 스스로가 인정하지 못한 상황에서 그거를 스스로 결과를 없애버리려는 그런 과정에서 죽음까지 가게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네,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돼가지고 질의응답은 이쯤에서 마치고요. 네, 아무튼 이번에 아티스트 다시 태어나다 진짜 예술에 관한 영화이면서 동시에 우리 삶에서 정체성의 문제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렇다고 너무 무겁지는 않은 그런 영화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이걸로 이제 아티스트 다시 태어나다 집에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질의응답 할 때 좀 5분 앞으로 나오셔야 이제 포스터 받습니다. 나오셔야 돼요.